여러분, 지금 귓가에 울리는 이 소음이 단순한 데시벨의 합으로 들리십니까? 울산 공장을 뒤흔드는 저 꽹가리 소리와 투쟁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권의 외침이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은 또 시작이구나. 현대차의 연례 행사, 지겨운 밥그릇 싸움이라며 혀를 차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꺼내놓을 이야기는 그런 진부한 노사 갈등 리포트가 아닙니다. 저 소란스러운 확성기 소리 뒤편에서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게 돌아가는 자본의 냉혹한 계산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경영진 회의실의 공기는 예전과 180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라인이 멈추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포가 경영진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사장단이 작업복 입고 현장에 내려가 제발 기계만은 돌려달라고 읍소하던 게 불과 몇 년 전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 정의선 회장과 수뇌부의 표정을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초조함은 증발했고 오히려 판을 쥐고 흔드는 자의 여유가 흐릅니다. 심지어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경영진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간다면 믿겨지십니까? 이건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 깊은 곳에서 설계된 2026년 현재 진행형 가장 치밀하고 잔인한 구조조정 시나리오입니다. 파업? 좋습니다. 당신들이 멈춰주면 멈춰줄수록 우리의 시계는 더 빠르게 돌아갈 테니까요. 이 섬뜩한 역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이면에 감춰진 팩트를 현미경들이 대듯 까보겠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지금 뉴스에 나오는 파업 현장은 잘 짜여진 각본 위의 쇼일지도 모릅니다. 무대 위에서는 빨간 머리띠를 맨 사람들이 핏대를 세우고 있지만 커튼 뒤편 미국 조지아의 광활한 대지와 싱가포르의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전혀 다른 종족이 워밍업을 끝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필요 없고 쟁의 행위도 모르는 오직 전기와 유압으로만 움직이는 무적의 노동자들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꿰뚫는 통찰, 무한돈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타깃은 한국 경제의 대동맥,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 속에 숨겨진 거대한 트릭입니다. 이걸 단순히 노조의 탐욕이나 사측의 불통으로 해석하기엔 그 바닥에 깔린 기술 독재와 자본의 큰 그림이 너무나 정교합니다. 왜 현대차는 더 이상 노조 눈치를 보지 않는가? 왜 정의선 회장은 로보틱스의 그룹의 명운을, 아니 본인의 모든 것을 베팅했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이 결국 여러분의 밥줄과 통장 잔고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소화하신다면 경제신문 일면 뒤에 숨겨진 현대차의 10년 대계와 소름 돋는 경제 권력의 이동을 완벽하게 간파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그 속내를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딱 2년 전으로 가보죠. 2024년까지만 해도 현대차 노조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스패너를 놓는 순간 한국 수출 지표가 곤두박질 친다는 건 경제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그 강력했던 파업 카드는 이미 유통기한 지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성역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울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는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조지아주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풀 가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곳엔 땀 흘리는 인간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후예들이 빈틈없이 라인을 메우고 있습니다. 노조가 울산 광장에서 단결 투쟁을 외칠 때 로봇들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24시간 전기차를 찍어냅니다. 사측 계산기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울산이 셧다운돼도 조지아가 돌아가니 예전처럼 발만 동동 구르던 을의 입장이 아니란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이 파업을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로봇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명분 쌓기용 꽃놀이패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회사가 멀쩡한 날에 갑자기 로봇 비중 늘리겠다고 하면 노조는 결사항전 머리띠 메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일자리가 기계한테 먹히는 꼴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조가 스스로 제발로 라인을 멈춰버린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회사는 주주와 국민 여론 앞에서 완벽한 알리바이를 얻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파업으로 차를 안 만드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자동화의 명분은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노조는 기득권 수호를 위해 파업이라는 칼을 뽑았지만 그 칼끝이 오히려 자신들의 일자리를 로봇에게 헌납하는 자충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소름 돋는 아이러니입니까? 현대차 경영진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배경, 이제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렇다면 이 빅픽처는 도대체 언제부터 그려진 걸까요? 업계 선수들은 2021년을 그 분기점으로 봅니다. 정의선 회장이 로봇계로 유명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전격 인수했던 바로 그 해 말입니다. 당시 여론은 갸우뚱했습니다. 아니, 굴러가는 차 만드는 회사가 춤추고 백덤블링하는 로봇쇼하는 회사에 1조 원을 태워?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죠. 냉정히 말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구글도 손절하고 소프트뱅크도 포기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대명사였습니다. 인수 직후에도 수년간 누적 적자만 조단이었습니다.
보통 CEO라면 주주들 등살에 못 이겨 벌써 매각했을 숫자죠. 하지만 정의선 회장의 수첩엔 전혀 다른 계산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1조 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노동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자유 이용권이었습니다. 이미 2019년에 그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현대차 미래 수익의 20%는 로보틱스에서 나올 것이다. 현대차 연 매출이 160조 원을 상회하니 20%면 무려 32조 원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간판을 바꿔달겠다는 그야말로 판을 뒤엎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2천조 원이 넘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비용이 겨우 1조 원? 이건 수업료가 아니라 거저 주은 입장권이나 다름없었다는 계산이 선 거죠. 그리고 2026년인 지금 당시의 그 베팅은 전설적인 신의 한 수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춤이나 추던 재롱둥이 취급받던 로봇 게스팟은 이제 방사능 구역과 펄펄 끓는 제철소 내부를 제 집처럼 드나드는 핵심 전력이 됐으니까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공장에 깔린 물량만 수만 대입니다. 파란색 로봇 스트레치는 또 어떻고요? 허리 나갈 걱정 없이 24시간 내내 상자를 집어던지는 괴물 같은 녀석이죠. 페덱스나 DHL 같은 물류 공룡들이 서로 모셔가겠다고 오픈런을 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 아틀라스의 상용화 소식이죠. 연구실 한 구석에 박혀있던 아틀라스가 드디어 현대차 생산 라인에서 사원증을 걸고 정규직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연간 수만 대를 찍어내는 전용 공장에 돌아가자 로봇 몸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데 성능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버렸습니다. 과거 삼성이 반도체판에서 경쟁자들을 말려 죽이던 치킨 게임의 공포를 이제 현대차가 로봇판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감정을 뺀 냉혹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봐야 합니다. 기업은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요. 철저히 이윤만을 째는 사냥개죠. 지금 현대차 재무팀 금고 속에 숨겨진 대외비 보고서를 살짝 꺼내볼까요? 거기엔 인간 대 로봇이라는 아주 살벌한 가성비 비교표가 적혀 있을 겁니다. 소위 킹산직이라 불리는 현대차 생산직, 그 위상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2025년 기준으로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복리후생의 밥값, 자녀 학자금, 통근 버스비까지 싹 다 긁어 모으면 직원 한 명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연간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에 육박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비용이 매년 노조와의 임금 투쟁을 통해 무조건 우상향한다는 확정된 미래라는 점이죠. 반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떻습니까? 대당 가격이 무려 9천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초기 도입 비용이 사람 1년 연봉보다 싸진 말도 안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킬링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로봇은 한 번 사면 못해도 10년은 굴립니다. 감가상각 때리고 전기세, 수리비 다 합쳐도 1년 유지비가 2천만 원 언저리라는 충격적인 계산이 나오죠. 사람 한 명 쓸 인건비로 로봇 7, 8대를 동시에 돌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이보다 더 군침 도는 제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공포는 장부에 찍히지 않는 리스크 비용의 소멸입니다. 로봇은 산재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엮여서 감옥 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밤새워 공장을 돌려도 야간 수당 내놓으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특근비, 명절 떡값, 나중에 챙겨줘야 할 두툼한 퇴직금까지 전부 제로입니다. 결정적으로 로봇은 절대 머리띠를 매지 않습니다. 사장 물러나라고 구호를 외치지도 않고 라인을 볼모로 잡고 협박할 일도 없죠. 24시간 365일. 그냥 입력된 코드에 따라 묵묵히 볼트만 조이는 기계적인 노예일 뿐입니다. 여의도 증권가 분석을 보면 생산 라인의 로봇 비중이 10% 늘어날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씩 뛴다는 보고서가 나옵니다. 매출이 그대로여도 나가는 돈이 확 줄어드니 이익이 폭발하는 구조죠. 이러니 노조가 임금 10% 인상을 외칠 때 회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그 돈 줄 바엔 차라리 로봇 라인 하나 더 깔고 말지 라는 견적서가 이미 책상 위에 있으니까요. 결국 노조가 목소리를 높일수록 역설적으로 로봇 도입의 명분만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소름 돋을 정도로 조용히 체질을 바꾸는 중입니다. 사람의 땀방울이 필요 없는 공장, 불을 켤 필요조차 없는 다크 팩토리로의 전환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 경제의 뒤통수를 치는 기막힌 아이러니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뜨거운 감자였던 노란봉투법 이야기입니다. 파업권을 보장하고 손배소를 막아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그 법, 취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기업들이 로봇 사랑에 빠지게 만든 결정적인 기폭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자본은 본래 겁쟁이지만 그만큼이나 영악합니다. 해고도 어렵고 파업 리스크도 감당이 안 된다? 기업들은 그럼 아예 사람을 안 쓰면 그만이야 라는 극단적인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살벌합니다. 경기도의 한 부품 업체는
노란 봉투법 얘기가 나오자마자 채용 공고부터 싹 다 내려버렸습니다. 대신 은행에서 수십억 대출을 땡겨서 공장을 로봇으로 도배해버렸죠. 사장님의 멘트가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사람 뽑았다가 나중에 노조 생기고 파업하면 회사 문 닫아야 합니다. 차라리 은행이자 내고 기계 부리는 게 맘 편해요. 법이 무서워서 사람을 못 뽑는 이 웃지 못할 블랙 코미디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현주소입니다. 주식시장은 귀신같이 이걸 먼저 알았죠. 노란봉투법 뉴스가 뜰 때마다 로봇 관련주들이 미친 듯이 떡상하며 춤을 췄던 거 기억하시나요?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안 겁니다. 노동법이 강해질수록 기업은 살 길을 찾아 로봇을 쇼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지난 2년간 국내 로봇 기업들의 매출 그래프는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 물량을 사간 큰손들의 대부분은 노무 리스크에 진저리가 난 기업들이었고요. 현대제철 케이스가 아주 상징적이죠. 로봇 게스팟을 현장에 풀려고 하니 노조가 이건 감시용 CCTV다라며 거품을 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이 내민 명분은 반박 불가 수준이었죠. 위험한 현장에 인간 대신 기계를 투입해 리스크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전략. 표면적으로는 아주 그럴싸해 보이죠. 하지만 살벌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 앞에서 로봇은 이제 오너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법적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작업자가 다치면 경영 책임자가 구속되지만 기계가 박살나면 부품만 갈아 끼우면 그만이 세상이니까요. 자, 그럼 겉포장은 걷어내고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있는 진짜 빅픽처, 그 내밀한 속내를 들여다볼 타이밍입니다. 과연 그가 단순히 인건비 몇 푼 줄이고 노조 파업 막자고 로봇 사업에 그룹의 명운을 걸었을까요? 천만에요. 그 이면에는 현대차 그룹의 명주를 쥐고 흔들 거대한 자본시장의 시나리오가 깔려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라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현대차에는 여전히 풀지 못한 목에 걸린 가시 같은 난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낡은 순환 출자골이죠.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 다시 기아로 이어지는 이 꼬리물기식 구조는 적은 돈으로 그룹을 장악하기엔 좋았지만 투명성 문제로 정부와 시장의 십자포화를 맞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그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오너십을 공고히 하려면 이 복잡한 고리를 끊어내고 알짜 계열사 지분을 직접 매입해 지배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결국 관건은 총알, 즉 현금입니다. 시장에선 이 지분 정리에 필요한 실탄만 대략 7조 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재벌 총수라도 현찰 7조 원을 당장 융통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죠. 이 막막한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히든카드가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입니다. 정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 당시 자신의 사재 수천억 원을 과감하게 베팅해 지분 20%를 개인 명의로 확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로봇 덕후라서? 아닙니다. 철저한 투자 계산기 위해서 나온 결정입니다. 이건 승계 자금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금융 프로젝트입니다. 만약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매출 잭팟을 터뜨려 나스닥에 입성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로봇 산업의 폭발적인 밸류에이션을 고려할 때 시장에선 기업 가치가 미니멈 30조 원에서 맥시멈 50조 원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30조 원만 찍어도 정 회장이 쥐고 있는 20%의 지분 가치는 단숨에 6조 원으로 뻥튀기 됩니다. 수천억 원을 태워서 6조 원을 만들어내는 마법, 수익률이 수십 배에 달하는 역대급 투자 성공 사례가 되는 거죠. 이 6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손에 들어오면 게임은 끝납니다. 순환 출자고리를 깔끔하게 끊어내고 상속세까지 완납하며 그룹의 왕좌에 무혈입성할 수 있는 완벽한 시드머니가 탄생하니까요. 다시 말해 정 회장에게 로봇은 단순한 신사업이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는 퍼즐을 완성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현대차가 당장의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로봇 드라이브를 미친 듯이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장에 로봇을 깔고 계열사들이 물량을 받아주는 행위, 결국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매출 볼륨을 키워 상장 대박을 터뜨리기 위한 그룹 차원의 총력전인 겁니다. 노조가 머리띠 메고 파업을 하든 말든 오너는 이미 7조 원짜리 큰 판을 짜놓고 다음 수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시계를 조금 빨리 돌려 4년 뒤인 2030년의 미래를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현대차 내부 로드맵을 뜯어보면 2030년은 완전 무인 자동화의 원년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의 공장과는 차원이 다른 SF 영화 같은 현실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로봇 파운드리 시대의 개막입니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듯 현대차는 전 세계 로봇 설계도를 받아 대신 찍어내는 거대한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겁니다. 단순한 완성차 제조사가 아니라 모빌리티와 로봇을 아우르는 제조 허브가 되는 거죠. 이때 현장에 필요한 건 기름 묻은 장갑을 낀 조립공이 아닙니다. 로봇의 알고리즘을 제어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낼 극소수의 엘리트 엔지니어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냉혹한 인력 구조 조정의 현실화입니다. 지금이야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를 핑계로 버티고 있지만 2030년 즈음엔
로봇의 생산성 가성비가 인간을 압도하게 됩니다. 자본은 더 이상 비효율을 참아주지 않습니다. 희망퇴직이나 직무전환이라는 세련된 단어로 포장된 대규모 인력 감축 칼바람이 불어닥칠 겁니다. 평생 용접기만 잡던 분들에게 갑자기 코딩 배워서 로봇 관리하라고 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숙련공들에게 이건 사실상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습니다. 재교육의 실패는 결국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테고, 이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갈등의 불씨가 되겠죠. 세 번째는 부의 양극화가 정점을 찍는 세상입니다. 생산수단인 로봇을 소유한 자본가와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의 격차 말입니다. 로봇이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이익은 노동자의 월급 봉투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배당금 계좌로 꽂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노조 파업이라는 뉴스 뒤에 숨겨진 자본시장의 냉정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노조가 투쟁가를 부르며 단결을 외치는 그 순간에도 정의선 회장은 조용히 나스닥 상장 리포트를 넘기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공장 구석에선 아틀라스 로봇이 지치지도 않고 모터를 돌리며 야금야금 인간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죠. 구독자 여러분, 이건 남의 회사 얘기가 아닙니다. 현대차라는 거함이 일으킨 이 거대한 파도는 머지않아 여러분의 밥줄이 걸린 해안가까지 덮칠 겁니다. 계속 파업하세요라는 경영진의 방관은 단순한 조롱이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는 이들에게 보내는 시대의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세상의 룰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업을 욕하고 노조를 비난하는 감정 싸움으론 내 밥그릇 하나 지키기도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시장 돌아가는 판세, 정말 살벌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팩트만 놓고 계산기 두들겨야 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내 밥그릇이 인공지능이나 기계한테 뺏길 자리인지, 아니면 내가 그 로봇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지휘할 포지션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견적 뽑아보세요. 몸 갈아서 버는 월급, 즉 근로소득 하나만 믿고 가다가는 벼락거지 꼴 못 면하는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로봇 관련 우량주나 ETF에 올라타서 내 계좌로 돈이 꽂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기계 따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촉과 창의력으로 무장하든지, 이 둘 중 하나라도 못하면 도태 확정입니다. 2026년 지금 울산 공장에서 벌어지는 저 살벌한 산업 현장이 우리 멱살을 잡고 묻는 겁니다. 맨몸으로 저 쇳덩어리 기계들과 맞짱 뜨실 겁니까? 아니면 그 기계들을 소유한 자본가가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쥐고 있는 사람만이 다가올 2030년 경제전쟁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오늘 제가 까발려드린 이 뼈 때리는 현실인식이 여러분의 노후와 앞날을 방어하는 든든한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판은 이미 뒤집혔고 거대한 기술 혁명의 수레바퀴는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 쓰나미급 변화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며 부를 축적할지, 아니면 휩쓸려 내려가 수장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현대차 사태를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보시면 오산입니다. 이건 인류 노동의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특이점 그 자체니까요. 그 현장이 보여주는 오싹한 시그널,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보시고 머리가 좀 띵하셨다면 고수님들의 날카로운 뷰와 인사이트를 댓글창에 마음껏 풀어주세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박아주시면 제가 더 독하고 예리한 분석으로 시장을 해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무한도전은 구독자님들이 경제적 자유라는 고지를 점령하는 그날까지 빡세게 응원하겠습니다.